그 청소부가 당신 어머니라고? 20년 동안 사라진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알고 보니 내가 일하는 회사의 청소부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요? 효산전자 최연소 본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이도현. 그는 냉혈한이라 불렸지만 사실 그 차가움 뒤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기억을 잃고 이름까지 바꾼 채 돌아온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죠. 더 충격적인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0년 전 그날의 진실. 어머니가 사라진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모든 비극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도연의 성공은 과연 무엇 위에 세워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산전자 대회의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40명의 직원들은 단상 위 한 남자만 응시하고 있었죠. 금일부로 사업 재편에 따른 인력 조정을 시행합니다. 이도현 본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8살 효산전자 최연소 본부장. 그의 손에는 40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들려 있었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은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자 직원들은 저마다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혈한이라더니 진짜네. 저 사람 심장에 피가 도는지 모르겠어. 어릴 때 엄마가 집 나가서 그런 거래.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야. 도연은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었던 거죠. 이미 수없이 들어온 소문이었으니까요. 밤 11시, 빈 사무실에 도연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푸른 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저 많은 빛 속에서도 자신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5살 난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가위로 오려낸 듯한 흔적만 남아 있었죠. 도연은 그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거실에는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아내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남편이 또 대형 프로젝트 성사시켰대요. 역시 효산전자 본부장님이죠? 할인은 스마트폰을 들고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34살, 그녀는 늘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화면 속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부럽다, 금수저 인생, 완벽한 커플. 할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죠. 도연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아내. 하지만 그 빛이 자신에게는 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 남편 왔네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할인이 카메라를 돌리려 하자 도연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방으로 들어가는 도연의 뒷모습을 본 할인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카메라를 향해 환한 표정을 지었죠. 침실. 도연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은색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액자의 유리는 금이 가 있었고 그 안의 사진 역시 누군가의 얼굴이
깨끗하게 오려져 나간 상태였습니다. 3명이 찍어야 할 가족 사진. 하지만 거기엔 아버지와 어린 도연만 있었어요. 어머니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죠. 도연은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금이 간 유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러다 문득 멈췄습니다. 비어 있는 그 자리를, 20년 동안 비어 있던 그 자리를. 엄마. 작게 중얼거린 그 한마디는 텅 빈 방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도연은 액자를 다시 협탁 위에 내려놓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성공, 화려한 지위, 완벽해 보이는 삶.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20년 전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 도연의 삶에서 지워졌지만 결코 잊혀지지 않은 존재. 액자 속 빈자리처럼 도연의 가슴에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깃집. 연기가 자욱한 룸 안에서 도연의 팀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발표 사흘 후 살아남은 직원들끼리 모인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누군가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침묵했고 누군가는 억지 웃음을 지었죠. 본부장님, 한 잔 받으세요. 막내 김대리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잔을 받아들었지만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저 잔을 응시할 뿐이었죠. 투명한 액체가 조명 아래 흔들렸습니다. 본부장님,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입사 3년차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이미 몇 잔 마신 듯 했어요. 편하게 말해.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성공으로 복수하셨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안 사정이 안 좋으셨다는 소문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아닌가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김 대리는 최 과장의 팔을 슬쩍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최 과장은 계속했죠. 저도 그래서 본부장님 존경하거든요.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완전 멋있지 않습니까? 도연은 천천히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는 최 과장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후배의 눈에는 순수한 동경이 담겨 있었죠. 도연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못했어요. 복수? 도연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요. 성공이 복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럼요.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최 과장이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은 복수가 아니야. 도연은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잔이 금세 가득 찼죠. 그럼 뭔데요? 방패야. 도연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불빛에 비친 술잔 너머로 팀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어요.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성공한 게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그는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이 화끈했지만 가슴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최 과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도연의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죠. 그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더 먹어. 나는 먼저 일어날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원들이 황급히 따라 일어서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었어요. 앉아 있어. 오늘은 편하게 있다가.
문을 나서는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김대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본부장님, 외로워 보이네. 밤 10시. 도연은 고깃집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방패. 자신이 만든 성공이라는 거대한 방패. 하지만 그 방패 뒤에서 자신은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할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언제 와? 내일 아침 일찍 촬영 있어. 도연은 답장 대신 휴대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를 지나면서도 그의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성공은 복수가 아니라 방패. 하지만 이 방패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두고 있는 건지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방패 뒤에 숨은 채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차가운 바람이 다시 한번 그를 스쳤습니다. 도연은 옷깃을 여미며 어둠 속으로 걸어갔어요. 효산전자 본사.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건물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천장의 일부가 뜯겨나간 채 비닐로 덮여 있었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였죠. 도연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차라리 사무실이 편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페인트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숙인 채 걸레질하는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새로 투입된 용역 청소팀원인 듯 했습니다. 도연은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성이 허리를 펴며 일어섰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레질을 하러 오는 중이었죠.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이 새벽에 누가 오시나 했네. 여성이 화들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에 쥔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히 지나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여성이 다시 말을 걸었죠. 젊은 분이 참 부지런하시네요. 도련님 같으신데.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련님. 그 낡은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언제 들어본 말이었죠. 아주 오래전, 아득히 먼 과거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성의 유니폼 가슴팍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박선영 세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실례지만 어디 출신이세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이었어요. 여성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경상도 쪽인데요. 말투가 좀 세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도연은 어색하게 대답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경상도 억양. 어머니도 경상도 출신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저 우연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 돌아보니 여성이 걸레를 떨어뜨린 채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아이고, 손이 왜 이래. 여성이 작게 중얼거리며 걸레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때 도연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꽂혔어요.
오른손 등에 선명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 울퉁불퉁한 붉은 흔터가 손목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오래된 상처였습니다. 최소 20년은 된 것 같았죠.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불길, 타는 냄새, 비명소리,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 파편 같은 기억들. 괜찮으세요? 여성이 걸레를 주워들고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는 급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여성과 다시 한번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는 여전히 걸레를 든 채 서 있었죠. 도연은 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화상 자국. 20년 전 그날 밤, 집에 불이 났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왔고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라졌죠. 그 후로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연이야.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도연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어두운 복도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사흘 후 오후 2시, 효산전자 본사 1층 카페. 점심시간이 막 끝나 사람들이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느라 붐볐습니다. 카운터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도연은 오후 회의 전 잠깐 들른 참이었습니다. 줄 끝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여기 청소 아주머니 계시네. 왜 여기 있어요? 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 2명과 함께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화장이 완벽했고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죠. 선영이 청소 카트를 끌고 카페 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빈 컵과 냅킨을 줍는 중이었어요. 할인의 말에 고개를 들었죠.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나요? 방해가 되죠. 우리 커피 마시고 있는데 청소 냄새 나잖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선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금방 치울게요. 선영이 서둘러 빈 컵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는지 컵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커피 얼룩이 바닥에 튀었죠. 어머, 진짜. 옷에 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할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실제로는 옷에 한 방울도 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손으로 치마를 털어내며 인상을 찌푸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닦을게요. 선영이 황급히 걸레를 꺼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60세가 넘은 여성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대는 모습이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아니, 청소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집에 있어야지. 할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못 본 척했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만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줄을 빠져나와 걸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어머, 여보. 할인이 깜짝 놀라 도연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도연의 표정을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왜 저래? 청소하는 분한테.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할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그냥
컵이 떨어져서 깜짝 놀라서 그런 건데. 사과해. 뭐? 그분한테 사과하라고. 할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친구들이 멀뚱멀뚱 쳐다봤고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요. 짧게 던진 사과였습니다. 할인은 가방을 집어들고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나갔어요. 뒤돌아서며 도연을 째려보는 눈빛이 차가웠죠. 선영은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련님. 또 그 단어. 도련님. 선영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웃고 있었죠. 제 잘못이에요. 제가 손이 떨려서. 그때였습니다. 선영의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어요.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손수건. 도연이 몸을 숙여 주워 들었죠. 손수건 한쪽 모서리에 파란색 실로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어요. 도연 두 글자가 또렷하게 수놓아져 있었죠.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는 손수건을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죠.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섬유유연제 향, 라벤더와 비슷하지만 더 따뜻한 향기. 20년 전 어린 시절 자신을 재울 때 덮어주던 이불 냄새. 꿈속에서만 맡던 그 향기였어요.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수건을 쥔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제 손수건. 선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손수건을 돌려주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그걸 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거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아, 이거요? 옛날에 만든 건데. 기억도 안 나네요. 선영이 손수건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고 천천히 카페를 나갔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죠. 우연이 아니야. 경상도 억양도 화상 자국도 도련님이라는 말도 그리고 저 손수건도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버린 사람,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 그게 정말 어머니라면 그날 밤 도연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샜어요. 눈을 감으면 손수건의 파란 자수가 떠올랐죠. 도연 두 글자.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그 글씨체. 설마 그분이 어머니일 리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청소부로 여기에. 게다가 이름도 박선영이잖아. 어머니 이름은 김선영이었어요. 하지만 화상 자국은, 그 익숙한 억양은, 도련님이라는 말투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성은 말도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본능은 계속 속삭였어요. 알아봐. 확인해봐. 그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 새벽 5시.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내 보안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본부장 권한으로 CCTV를 열람할 수 있었죠. 화면에 1층 로비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녹화된 영상이었어요. 새벽 6시 선영이 청소 카트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선영은 항상 같은 곳부터 시작했습니다. 로비 왼쪽 구석, 화분 뒤편이었죠. 그곳부터 천천히
꼼꼼하게 바닥을 닦았어요. 그리고 벽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다른 날의 영상도 확인했습니다. 그제, 그저께, 지난주. 선영은 매일 똑같았어요. 같은 구석에서 시작해 같은 순서로 청소했죠.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영이 벽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걸레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움직임, 그 손놀림,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23년 전, 자신이 5살이던 때에 작은 방 하나짜리 집, 낡은 장롱 앞에 서 있던 여자. 어머니는 매일 그 장롱을 닦았습니다. 늘 같은 순서로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어린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물었었죠. 엄마, 왜 매일 닦아? 깨끗해야지. 우리 도연이가 떳떳하게 살려면 주변도 깨끗해야 해.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경상도 억양. 도련님이라고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 도연은 영상을 일시정지했습니다. 화면 속 선영이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어요. 옆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간직해온 사진. 얼굴 부분이 오려진 그 사진. 도연은 사진을 화면 옆에 가져다 댔습니다. 오려진 부분의 윤곽선, 어깨선, 목선, 그리고 귀 모양. 겹쳤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죠.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박선영. 자신이 알던 이름은 김선영이었어요. 하지만 움직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말투는, 그 모든 작은 버릇들은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도연은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묵묵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등이 굽은 채로, 주름진 손으로.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진실이 뭔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 왜 나를 모르는 척하는지. 20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 밤마다 꿈에서 찾던 그 얼굴,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도연은 컴퓨터를 껐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에게 이 하루는 달랐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텅 빈 눈이 아니었죠. 무언가를 찾기로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연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죠.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도연은 15층 직원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버튼을 누르며 복도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 카트 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선영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아, 예. 본부장님, 커피라도 한 잔 드시죠.
제가 뽑아드릴게요. 도연은 자판기 앞을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에요. 그냥 쉬시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도연은 서둘러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종이컵에 담겼어요. 그는 컵을 선영에게 건넸죠. 여기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컵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커피가 살짝 흔들렸죠. 고맙습니다. 이런 분이 먼저 말을 다 걸다니요. 선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도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미소,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미소, 자주 뵙는 것 같아서요. 일은 좀 어떠세요? 힘들죠. 나이가 나이니까. 그래도 일 있다는 게 감사하죠 뭐. 선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았어요.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죠.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봤습니다. 커피 컵을 쥔 오른손,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 다치신 건가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선영이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거요? 옛날에 다친 건데. 언제요? 도연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다치셨는데요? 예전에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거기서 불이 났었어요. 그때 다쳤죠. 도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어요. 무슨 공장이요? 효산 하청 쪽이었나?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옛날 일이라. 선영은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흉터를 따라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그 뒤로 기억이 잘 안 나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머리가 텅 빈 것 같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고. 도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언제쯤이었어요? 그 사고가 2004년쯤? 20년도 더 됐죠. 제 인생에서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이름도 바꿨고요. 이름을요? 신분증을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박선영이라고. 예전 이름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4년 효산 하청창고 화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신문에서, 아니, 아버지의 서재에서 번개처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방을 청소하다 본 낡은 신문 스크랩. 노란 종이에 검은 글씨로 적힌 제목. 2004 효산 하청창고 화재 참사. 사상자 다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문구. 신원 미상 부상자 다수. 신원 파악 중.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괜찮으세요? 선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 보이세요. 젊은 분이 너무 무리하시나 봐요. 선영이 자신의 커피컵을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저는 충분히 마셨어요. 도연은 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영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화상 자국이 있는 손. 이 사람이 정말 어머니일까? 자신을 버린 사람. 아니, 어쩌면 버린 게 아니라 기억을 잃은 사람. 이름이 박선영이시라고요? 네, 그렇게 살아온 지 20년 넘었네요. 선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어쩌겠어요. 살아야죠. 기억이 없어도
오늘은 오늘대로 살아가는 거죠.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선영은 그런 도연을 보며 다정하게 말했죠. 본부장님도 힘든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세요?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그는 고개를 돌리고 복도를 내려다봤어요. 20년 동안 어머니는 기억도 없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모른 채로. 그날 오후 4시 도연은 1층 로비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선영과 헤어진 후에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본부장님, 여기 왜 계세요? 뒤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돌아보니 이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어요. 청소팀장 완장을 차고 있었죠. 등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냥 잠깐요. 저는 청소팀장 최말순이에요. 아까 우리 선영이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순이 도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죠. 네, 잠깐 인사를 나눴어요. 그분 좋은 분이죠. 근데 말순이 말을 흐렸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근데요? 예전에 효산 창고에 있던 분이랑 많이 닮았어요. 도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젊을 때 효산 하청에서 일했거든요. 거기 계시던 분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말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보였어요. 언제요? 언제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도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수첩을 넘겼어요. 20해 전이요. 불난 날.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2004년. 그때요? 네. 그날 끔찍했죠. 창고가 통째로 불에 탔어요.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소방차가 오고 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한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애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애를 찾는다고. 도연이라고 5살짜리 아들이라고.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었어요. 그 여자가. 근데 그날 불이 나면서 다 뒤죽박죽 됐어요. 그 여자도 불에 휩싸였고 저는 먼저 빠져나왔죠. 살려고. 말수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도연은 그걸 보려고 했지만 말순이 수첩을 덮었죠. 그 사람 다시 못 봤어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선영이를 보니까 꼭 그 사람 같아서. 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말순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작게 속삭였죠. 그날 일은 조용히 묻혔어요. 효산 쪽에서 입 다물라고 했거든요. 보상금 주면서. 저도 그때 돈 받고 입 다물었죠. 무슨 소리예요? 그날 불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서류상으론 사고지만. 말순이 다시 수첩을 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노란 봉투 사진이 붙어 있는 곳에서 멈췄어요.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죠. 이거 제가 몰래 챙긴 거예요. 그날 불 나기 전에 봤던 서류들. 누군가 불 지르려고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도연은 사진을 보려 했지만 말순이 또 수첩을 닫았습니다. 왜 보여주시면서 안 보여주세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일은 위에서 다 덮었거든요. 제가 괜히 말 꺼냈다간. 말수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본부장님, 선영이한테 관심 있으시죠? 제가 봐서 아는데 그분한테 뭔가 있어요. 과거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말순이 뒤를 돌아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분 어머니 단순히 사고로 기억 잃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도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말순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노란 봉투, 은폐된 서류, 사고가 아닌 방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실은 더 무서워졌어요. 20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끔찍해도 반드시 밝혀내야 했어요. 일주일 후 11월 15일. 도연은 회사 근처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흰색 크림 위에 딸기 3개가 올려진 소박한 케이크였어요. 손에 든 상자가 떨렸죠. 오후 3시, 도연은 15층 청소용품 창고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선영이 걸레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선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본부장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이거 드리려고요. 도연이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상자를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이 생신이시잖아요. 직원 명단에서 봤어요. 선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가 들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죠. 아이고, 이런 걸 어떻게. 생일 축하드려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영은 케이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손이 상자를 꼭 쥐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제 어머니도 오늘이 생일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영의 손이 움찔했어요. 케이크 상자가 살짝 흔들렸죠.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께 케이크를. 돌아가셨어요. 아니, 잃어버렸어요. 20해 전에.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선영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스쳤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아픔 같기도 한 감정이었죠. 그 아드님은.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살고 있겠죠. 어머니 없이도.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라고. 나예요. 도연이라고. 기억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천천히 드세요. 그럼. 그는 서둘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 빌딩 3층. 흥신소 사무실. 하리는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였어요. 맞은편 책상에는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는 거죠? 흥신소 소장이 물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자꾸 관심을 보여요. 케이크도 사주고 말도 걸고. 남편분이 원래 친절한 성격이신가요? 절대 아니에요. 직원들한테도 차갑기로 유명해요.
근데 그 여자한테만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을 꽉 쥐었어요.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죠. 그럴 리 없어요. 도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한데요? 눈빛이요. 그 여자 볼 때 눈빛이 달라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간절한 것 같기도 하고. 하리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선영이 청소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여자 조사해 주세요. 이름은 박선영. 63살. 효산전자 청소 용역 직원이에요. 뭘 알고 싶으신데요? 전부요. 어디 사는지, 과거가 어떤지, 가족은 있는지. 특히 할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우리 남편이랑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어요. 소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비용은, 돈은 상관없어요. 빨리 알아내 주세요.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높은 구두 굽소리가 바닥을 쳤어요. 제 남편이 저한테서 멀어지고 있어요. 그걸 막아야 해요. 뭐든지요. 밖으로 나온 할인은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완벽한 화장 아래 불안한 눈빛이 감춰져 있었죠. 도연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갑고 냉정한 남편이 아니었어요. 무언가가 그를 흔들고 있었죠. 그리고 할인은 그게 저 청소부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효산 본부장의 아내라는 자리, 그 화려한 삶, 도연 없이는 자신도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사흘 후 밤 10시, 도연은 또다시 야근 중이었습니다. 아니, 야근이라기보다는 집에 가기 싫었던 거죠. 할인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복도를 걷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여자의 목소리,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음색이었죠. 도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2층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선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낡은 인형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아이 인형. 그리고 그 인형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죠. 나지막한 흥얼거림, 느린 템포의 멜로디, 따뜻하고 애틋한 가락이었습니다. 도연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 그 멜로디, 23년 전 어린 시절, 잠들기 전에 늘 듣던 바로 그 노래였어요. 방에 불을 끄고 어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불러주던 자장가. 도연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선영은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눈을 감은 채였어요. 인형을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었죠. 마치 진짜 아이를 재우듯이. 우리 도연이도 저렇게 울었지. 선영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무의식적인 말이었어요. 인형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죠. 밤마다 울어서 엄마가 이 노래 불러줬는데 그럼 금방 잠들었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죠. 그 노래, 그건 엄마가 부르던 노래잖아.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자신의 어머니만 불러주던 그 자장가. 선영은 노래를 마쳤습니다. 인형을 소파 옆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기억도 안 나는데 왜 이 노래는 나올까? 그녀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오른손을요. 우리 아들, 지금쯤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그리고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눈물이 흐느끼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맞아. 기억을 잃었어도, 이름이 바뀌었어도 저 사람은 분명 내 엄마야. 한참을 울고 나서야 도연은 겨우 진정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닦았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빨갛게 부어 있었죠. 계단 아래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죠. 말순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본부장님? 왜 여기서? 그냥, 잠깐. 도연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도연 옆에 앉았어요. 우셨네요.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봐서 압니다. 말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손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어요. 선영이 때문이죠?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며칠 더 알아봤어요. 그분 말이에요. 뭐요? 그분 사고로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도연이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불을 지르고 증거를 없애고 사람들 입을 막았죠. 무슨 소리예요? 20년 전 그날 효산 하청창고 화재.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뭔가 감추려고 일부러 불을 지른 거예요. 말수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 사진이 붙어 있는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 서류들, 당시 창고에 불법으로 보관하던 물건들 목록이에요. 그게 들통날까봐 불을 지른 거죠. 그런데요? 그날 선영이가 거기 있었어요. 아들을 찾으러 갔다가, 그리고 불에 휩싸였죠.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말순이 계속 말했어요. 본부장님, 당신 아버지, 그때 효산 이사였죠? 혹시? 말순이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새로운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상상도 못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후 밤 11시, 도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할인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쥐고 있었죠. 늦었네요. 할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어요. 회의가 길어져서 거짓말 마세요. 할인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죠. 도연과 선영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설명해봐요. 조사했어?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할인은 비웃었어요. 당연하죠. 내 남편이 청소부랑 케이크 먹고 자장가 듣고 울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흥신소 보고서 다 받았어요. 박선영, 63살. 효산 하청창고 화재 피해자. 신원 미상으로 기록됐다가 20년 만에 나타난 사람. 할인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이 선영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청소부가 당신 어머니라고? 말도 안 돼.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분이 내 어머니야. 미쳤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DNA 검사라도 했어요? 안 했어. 하지만 확신해. 도연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지고 늙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리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완벽하게 세팅한 머리카락이 흐트러졌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당신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효산전자 본부장이 청소부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회사 이미지는요? 우리 체면은요? 도연은 할인을 받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죠.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았는데요. 당신이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일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효산전자 회장실, 6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효산그룹 회장 강민수, 할인의 외삼촌이었어요. 그는 서류를 읽다가 도연을 쳐다봤죠. 자네 아내한테 들었네. 청소부가 자네 어머니라고? 네, 회장님. 도연이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DNA 검사는? 아직입니다. 그럼 확실한 것도 아니잖나. 확신합니다. 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이도연 본부장. 자네는 유능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꼈지. 근데 이건 아니야. 무엇이 문제입니까? 회사 이미지야. 본부장이 청소부를 침몰하고 주장한다? 언론이 가만히 있겠나?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나? 강 회장은 서류 한 장을 도연에게 밀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어요. 박선영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청소부 오늘로 해고야. 용역 계약 해지했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안 됩니다. 뭐?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해고할 수 없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찢었습니다. 비리리 소리가 나며 종이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붉어졌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 어머니를 지키는 겁니다. 자네 미쳤나? 회사가 중요해. 어머니가 중요해.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그날 밤, 집 거실, 할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당신, 나보다 그 여자가 더 중요해?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인이 도연의 팔을 잡고 돌렸죠. 내가 물어봤잖아. 나보다 그 청소부가 더 중요하냐고. 도연이 할인을 봤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 여자는 내 어머니야. 나는 당신 아내예요. 4년 동안 같이 산 아내라고. 알아. 근데 엄마는 23년 동안 내가 그리워한 사람이야.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우는 거였어요. 당신이 망가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다 망가져요. 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20년 동안 망가져 있었어.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 체면과 진실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효산전자 1층 로비. 선영은 청소 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선영의 얼굴은 창백했죠. 선영아, 괜찮아? 팀장님, 저 정말 해고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해고 통지서가 바들바들 흔들렸어요. 미안해.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누군가는 그녀를 가리켰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여자가 본부장 어머니래. 말도 안 돼. 청소부가? 회사 망신이야, 완전. 속삭임들이 선영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어요.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팀장님, 머리가. 선영이 카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죠. 선영아. 말순이 황급히 선영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어요. 눈을 감은 채였죠. 누가 구급차 좀 불러요. 말순의 외침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오후 1시.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보호자시죠? 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언제 깨어날까요? 곧 의식은 돌아올 겁니다. 다만 의사가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환자분 과거 의료 기록 보니까 외상성 기억 상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충격은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영향이요? 기억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부 감정 기억이 돌아오는 중일 수도 있고요. 의사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익숙한 자극을 주세요. 냄새나 소리 같은 거요.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도연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미안해요. 쟤 때문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 11시.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 가끔 들렸어요. 도연은 가방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계였어요. 테이프 한 개를 넣었죠. 23년 전 어머니가 즐겨 듣던 트로트 테이프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나더니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옛날 가수의 구성진 목소리, 애절한 멜로디, 어린 시절 집에서 늘 들리던 그 노래였죠. 도연은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을요. 엄마, 이 노래 기억나세요? 맨날 이거 들으면서 빨래하시고 설거지 하셨잖아요. 선영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5살 때 엄마가 이 노래 부르면서 나 안아줬어요. 그때 엄마 품이 제일 따뜻했어요. 노래가 계속 흘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선영의 손등 위로. 미안해요. 내가 엄마 지켜야 했는데. 5살 때도 지금도. 근데 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선영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 목소리. 선영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지만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익숙하네요.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선영의 얼굴을 봤어요. 엄마, 이 노래, 내가, 누구한테? 선영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어요. 애기한테 불러줬던 것 같은데. 도연의 눈물이 선영의 손을 적셨습니다. 따뜻한 눈물 한 방울, 2방울. 2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들이 쏟아져 내렸어요. 맞아요. 엄마가 나한테 불러줬어요. 매일 밤. 하지만 선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의식이 다시 멀어진 거였죠. 도연은 그녀의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조금씩.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병원 옥상.
도연은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른 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셨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었어요. 그녀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낡은 노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왜 여기까지? 드릴 게 있어서요. 말순이 봉투를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때가 묻어 구겨져 있었어요.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도 보였죠. 이게 뭐예요? 20년 동안 제가 숨겨온 거예요. 이젠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어요. 노랗게 변색된 종이들, 그리고 사진 몇 장. 첫 번째 서류, 효산 하청창고 안전점검 보고서였습니다. 날짜는 2004년 10월. 화재 발생 한 달 전이었죠. 비상구 이상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누군가 메모를 해놨어요. 비상구 3개 중 2개 잠금, 보고, 조작 지시 받음.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어요. 내부 지시 문서였습니다. 효산 창립주 강대호 회장의 서명이 있었죠. 현 회장 강민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창고 내 불법 보관 물품 처리 지시, 증거 인멸 후 화재 사고로 처리할 것.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부러 불을 지른 거예요. 불법 물품 숨기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창고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간 근무자들. 그리고 당신 어머니도. 도연은 사진을 봤습니다. 불탄 창고 사진이었어요. 까맣게 그을린 벽, 무너진 천장, 그리고 비상구 앞에 쌓인 철제 박스들. 비상구를 막았어요. 일부러. 사람들이 도망 못 가게. 왜요? 왜 그랬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다음 사진을 가리켰어요. 목격자 제거요. 불법 물품을 본 사람들을 없애려고 한 거죠. 사진 속에는 구조대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잔해 속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들. 도연은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여자가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그을렸지만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선영이었죠. 오른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거기 있었어요? 당신을 찾으러 갔던 거예요. 말순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였어요. 실종 아동 수색 중 화재 휩쓸려 신혼 미상 여성 중퇴. 도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어요. 당시 창고 근처에서 5살 난 남자아이가 실종됐대요. 어머니가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그러다 창고 쪽으로 들어갔고 불이 났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불길 속에서 아이를 찾으려 했어요. 다른 사람들 구하려고도 했고요. 비상구가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갇혀 있었거든요. 말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러다 천장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잔해에 깔렸고 머리를 크게 다쳤죠. 그게 기억상실의 원인이에요. 도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사진들이 바람에 날렸죠. 내가 엄마를.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길을 잃었으니까. 내가 없어져서 엄마가 날 찾으러 갔고, 그래서.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난 그 회사에서 일했어요. 악착같이 올라갔죠. 성공하려고.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수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내 성공은
엄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어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속죄였구나.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것, 자신을 버린 어머니.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하려다 모든 걸 잃은 거였죠. 그리고 자신은 그 희생 위에서, 그 아픔 위에서 성공이라는 이름의 방패를 쌓아 올렸던 겁니다. 도연은 서류를 주워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이건 증거였어요. 진실의 증거. 그리고 이제 이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이틀 후 오후 2시 효산전자 본사 대회의실.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30대 넘게 설치돼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수첩을 펼쳤죠. 단상 위에 도연이 홀로 섰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핏기가 없었어요.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잔 게 분명했죠. 회의실 뒤편에는 강민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도연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할인이 있었죠. 그녀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주먹을 꽉 쥐어 진정시켰죠. 안녕하십니까? 효산전자 본부장 이도연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어요. 오늘 이 자리는 사과와 고백의 자리입니다. 도연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순에게 받은 노란 봉투의 내용물들이었어요. 2004년 11월 23일 효산 하청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식 기록엔 사고로 돼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연은 계속했죠. 이는 회사 측이 불법 보관 물품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방화입니다. 당시 효산 창립주 고 강대호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민수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날 비상구는 의도적으로 봉쇄됐고 안전보고서는 조작됐습니다. 그 결과 1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한 여성이 실종된 아들을 찾다가 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선영의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그날 불 속에서 사라진 박선영 씨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 어머니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질문을 쏟아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죠. 본부장님 확실합니까? 증거는 있습니까? 회사 측은 알고 있었습니까? 도연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을 잃은 채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일하는 이 회사의 청소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서류들을 하나씩 기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내부 지시 문서, 조작된 보고서, 당시 목격자 진술서. 이 모든 것이 효산의 범죄를 증명합니다. 강민수 회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부로 효산전자 본부장직에서 사퇴합니다. 도연이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저 역시 이 회사의 일원이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게 변명이 될 순 없습니다. 제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성공을 저는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꺼내 마이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께도. 그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도연은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복도에서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당신 미쳤어요. 완전히.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집도, 돈도, 명예도 다 없어졌어요. 미안해. 도연이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긴. 당신은.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당신은 옳았어요. 도연이 할인을 봤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는 체면만 생각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만 생각했죠. 근데 당신은 진실을 선택했어요. 할인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미안해요. 어디가? 엄마 집. 거기서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떻게 할지. 할인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높은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아내도, 명예도.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가벼웠어요. 20년 동안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죠.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진실은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아침 8시, 병실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하얗게 빛났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죠. 도연은 의자에 앉아 선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죠. 선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엄마. 선영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을 떴죠. 처음엔 초점이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죠. 여기가. 선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지고 약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병원이에요. 편히 계세요. 도연이 물컵을 들어 빨대를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죠. 햇살 속에서 도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38살 남자의 얼굴. 하지만 선영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그 얼굴이 겹쳐 보였죠. 작고 어린 얼굴과. 선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당신은.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선영이 그의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주름진 손이 도연의 뺨을 어루만졌죠. 이 눈, 이 코.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그 한마디에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연아. 내가 맞지?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신 없는 목소리. 하지만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네. 네, 엄마. 선영의 손이 도연의 머리로 올라갔습니다.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23년 전처럼, 5살 난 아들을 재울 때처럼. 우리 도연이 이렇게 컸네. 선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잃어버려서. 엄마가 기억을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도연이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는 그 손을요.
엄마가 나 찾으러 갔다가 다친 거잖아요. 엄마가 나 구하려다가 기억났어. 조금씩 꿈에서 계속 봤어. 선영이 도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 울고 있었어. 엄마, 엄마 하면서. 그게 내 목소리였구나. 엄마.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23년 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이 쏟아져 나왔죠. 선영은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엄마의 손길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이제야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아니야. 안 늦었어. 선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야. 우리 다시 만날 시간. 도연은 선영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마른 몸이 품에 안겼어요. 너무 가벼웠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였어요. 선영도 도연을 안았습니다. 약한 팔로 꽉 껴안았어요. 엄마의 도연이, 엄마의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빛처럼. 병실 문 밖. 말순이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죠. 잘 됐네. 참 잘 됐어.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분들 아세요? 응. 2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야. 세상에. 간호사도 병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햇살 속에서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차마 방해할 수 없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은 끝났어요. 진실을 밝혔고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죠. 이제 남은 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병실 안. 도연과 선영은 여전히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다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잃어버렸던 시간을, 그리움을, 사랑을 확인하며 23년 만에 귀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고 기억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성이 돌아왔어요. 아들의 품으로. 6개월 후 2025년 5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빌딩 3층 박선영 장학재단 개소식장. 하얀 리본이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2004년 화재 피해자 가족들, 기자들, 그리고 시민들이었죠. 도연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눈빛에 온기가 있었죠. 아드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옆에서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히 빗어 올렸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네, 엄마. 엄마 위한 날인데 날씨도 축하해 주는 것 같아요. 도연이 선영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선영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걸을 때 약간 다리를 절었죠. 하지만 웃음만큼은 누구보다 환했습니다. 이게 다 아들 덕분이지. 내가 뭐. 아니에요. 엄마가 20년 전 그날 용감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은 재단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2004년 화재 피해자들의 사진이었죠. 11명의 얼굴이 액자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 유가족분들 많이 오셨어요.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재단의 운영이사로 임명됐어요. 여전히 허리는 굽었지만 얼굴엔 자부심이 넘쳤죠. 고맙습니다, 팀장님.
무슨 팀장? 이제 이사님이라고 불러요.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전 11시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상 위에 헌화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가득 담긴 화병이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면 손수건. 파란색 실로 도연 두 글자가 삐뚤빼뚤 수놓아진 그 손수건이었어요. 도연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헌화대 옆에 올려놓았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손수건은 제 어머니가 23년 전 만들어주신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 손수건을 품에 지닌 채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구하려 애쓰셨습니다.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이었어요. 이 재단은 그날 희생된 분들을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곳입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지만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연은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선영이 아들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도연의 손을 꼭 잡았죠. 객석 뒤편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좋아하던 그 노래. 구성진 멜로디가 재단 로비를 채웠어요. 도연의 눈앞에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효산전자 1층 로비. 새벽. 청소 카트를 끌고 있는 선영의 뒷모습. 등이 굽은 채 묵묵히 바닥을 닦는 모습.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인지, 저 굽은 등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함께 있습니다. 도연은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유가족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있었어요. 말수는 화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 선영은 자신의 손을 꼭 잡은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5월의 따뜻한 햇살. 로비 바닥에 금빛 물결이 일렁였어요. 도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낸 자신과 어머니에게. 트로트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애절하지만 따뜻한 가락. 도연과 선영은 그 음악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23년 전 차가웠던 성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따뜻한 사랑이 남았죠. 기억은 때로 흐려지고 시간은 모든 것을 바꿔놓지만 단 하나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그 깊고 영원한 사랑. 그것만은 불길 속에서도 23년의 시간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외면하고 있던 무언가가 있나요? 체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혹은 성공 때문에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이요. 이 이야기가 그것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